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던 평택 SPL 공장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인증을 수년째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많게는 1년에 10건이 넘게 사고가 있던 공장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기계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셨는데 그런 기계들의 안전장치가 다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없었습니까? 네, 일부는 없었던 게 사고 당시에 그래서 사고가 난 건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장치를 부착을 해놓은 상태 이후입니다. 이게 그 업체 측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떼어내고 작업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 16일 없었던 안전장치가 제가 현장을 간 게 17일이거든요. 예. 17일 오후 2시경에는 그 장치가 설치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업 중지 이후에 설치했다라는 그 공장 측의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게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산안법 87조 8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혼합기를 가동할 때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긴 게 명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어제 국감에서 노동부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 조항도 있습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이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작업하면 아무래도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현장 화면을 봤는데 실제로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가 좀 잦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5년간 이곳에서는 37명의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40.5%인 15명이 바로 끼임 재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만 해도 그 사고와 동일한 작업 공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 왔는데 놀라운 건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내주는 거고요. 이 인증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제도라고 하는데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한마디로 그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평가해서 재해 예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공장의 경우에는 이 인증을 한 차례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2016년에 최초 인증을 받고 나서 3년 차인 2019년 그리고 또 그 후 가장 최근 2022년 5월에 연장 심사를 통해서 2차까지 인증 연장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예, 2차례나 인증이 연장이 됐고요. 시간대를 보면 재해가 있었는데도 인증 심사가 통과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정상적인 과정 같아 보이진 않은데요. 사실 근데 재해 유무로 그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끼임 사고가 전체 재해의 40%가 넘는데 그런 사업장인데 어떻게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 그 안전장치 인터록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 이 공단의 이사장이 어제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합기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는 걸 인정했죠. 네, 제가 질의를 했고 특히 만일 올해
2차 인증인 올 5월에 제대로 심사 당시에 이 부분을 심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재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안전 인증을 받을 때 어느 부분까지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이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까 말한 안전장치, 인터록 설치를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인증심사 당시에 이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공단 측이 그 언론에 별도로 해명한 것을 보면 샘플 조사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 국감에서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실사를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언론에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언론 보도만 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이후 국감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짚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업체가 이거를 실사가 나오는 걸 알고 안전장치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걸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까지 명백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론이 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사고는 업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몇 차례 막을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일한 그 공정에서 일주일 전에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와 또 2019년에 있었던 인증 심사 당시에만 제대로 인증을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SPL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 증명하실지,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그 사업장에 37회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꼭 살펴봐야 하고요. 또 이 사고 혼합기에 안전장치를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임의로 떼고 부착하고가 가능했었든지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건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안전 인증 과정에서 현장 실사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감장에서 향후에 또 어떤 얘기들 계속해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